대우조선 해양이 군 특수선 수주에 적극 나선다. 군함, 잠수정 등 군 특수선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인력이 상당한 대우조선은 올해 상선 일변도를 탈피, 원조 상선 다양화를 위해 특수선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인도 국방위원회가 발주한 약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총 6척 규모의 이번 인도 잠수함 입찰은 인도 국방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각국 조선사에 입찰 제안 요청서를 정식 발송하면서 닻을 올리게 된다. 독일, 러시아, 스페인 등의 조선사들이 이번 입찰 참여를 예고한 가운데 대우조선은 현지 건조 경험을 앞세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도 국방위는 입찰 조건으로 인도 조선소와 협력해 일부 건조 작업을 현지에서 진행할 것을 내세웠다. 군 잠수함 작업은 기밀 유지가 생명인 만큼 현지 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우조선은 이번 입찰 참여사 중 유일하게 2011년 현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항모 지원함 입찰도 대우조선이 노리고 있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 한 차례 입찰이 이루어졌지만 이내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영국 정부가 재입찰에 나선 상태다. 다만 현지 조선 사업보호 명분이 거센 터라 대우조선은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약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도 대우조선이 주목하는 사업이다. 대우조선과 한지붕 두 가족 격인 현대중공업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나 총 6척의 KDDX 건조가 예정된 만큼 한 척당 최소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도 사활을 걸었다. 오는 10월 기본 설계를 담당할 회사가 결정된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주도한 이지스 구축함 프로젝트인 KDX-123의 수주를 모두 따낸 전력을 앞세우고 있다. 40여 척의 함정을 건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주말등급에 준하는 선수 디자인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기술을 대거 탑재한 스마트 함정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80여 척의 국내 최다 함정 건조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술적 우위는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보다 다소 앞선다는 게 업계 평가다. 대우조선의 함정 설계 기술 전문 인력은 500명가량으로 현대중공업보다 많다. 두 조선사의 직원 수가 대우조선은 9천여 명, 현대중공업은 1만 3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이 상대적으로 특수선에 들이는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선은 건조기간이 길지만 한 척당 건조 가격도 조 단위라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5배 수준에 달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발주하는 만큼 최종 선박 인도 거부 우려도 없어 특수선 기술 노하우가 많은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만하다고 전했다. 인도 해군 잠수함 전력 강화 핵잠수함 6척 등 24척 건조. 인도 해군이 핵잠수함 6척을 신규 건조하는 등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도 ANI 통신과 신화통신은 인도의회 국방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해군이 공격형 핵잠수함 6척을 포함해 총 24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해군은 상임위에 현재 재래식 디젤 엔진으로 가동되는 15척의 잠수함과 2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중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재래식 잠수함 전력은 러시아산 킬로급, 독일산 HDW급, 프랑스산 스코르펜급 등으로 구성됐다. 핵잠수함은 러시아에서 임차한 차크라이와 자체 기술로 건조한 아리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6번째로 핵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다. 하지만 잠수함 대부분이 상당히 낡은 상태다.
해군은 보고서에서 재래식 잠수함의 상당수가 건조된 지 25년 이상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년간 새롭게 건조된 재래식 잠수함은 스코르펜급 등 2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새 잠수함 건조와 함께 러시아에서 빌린 차크라이를 신형으로 대체 임차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인도는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양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각종 군함 현대화 등을 통해 인도양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13년 처음으로 핵잠수함을 인도양에 파견했고 2017년에는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는 등 인도양 곳곳에 거점을 마련했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 핵잠수함 시대 열린다. 우리 군이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20여 대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등을 탑재해 2033년 작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체계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전력은 말 그대로 대양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특히 주변국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발맞춰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모함의 총획득 비용은 3조 1천억 원, 연간 운영 유지 비용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순수 함정 외에도 공격 헬기 24대 이상, 기동 헬기 12대 이상, 수직이 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이 같은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유일하다. 군 당국은 미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해병대용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모 필요성부터 절차 문제도 논란. 하지만 이번 경항모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경항공모함과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 있느냐라면서 집 앞 100m 떨어진 편의점 가면서 콜택시를 불러서 가지 않듯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6만 7천 톤의 산등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활주 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 가능케 했다면서 항공모함이 가진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형 항모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존 대형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전문연구위원은 3만 톤급의 20대 함재기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공군 전투기, 보강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이번 경항모 사업은 얼마 전까지 다목적 대형 수송함 IAI 사업이었지만 돌연 경항모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재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함재기인 F-35B 도입도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노후 전투기 대체를 고려해 기존 F-35E 40대에 더해 20대를 더 도입하기로 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도 어색해졌다. 해군이 전투기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공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들도 많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덩치가 커지는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무장 능력뿐만 아니라 잠항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00톤급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첫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 가능하도록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은 별개라면서 미국과의 협정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면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서 잠수함 수입했던 한국, 세계 5대 수출국 등극.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던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잠수함 1차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 1번함 나가파사함. 방위사업청 제공.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 조립하던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 수출하는 단계로 도약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조 1,6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계약은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에 1차로 수출된 잠수함 3척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잠수함 수출 과정에서 제조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방위사업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지켜야 할 영해 면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넓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해군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잠수함 도입에 나서면서 인도네시아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은 공격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또한 가격 대비 효과가 다른 해상 무기 체계보다 높아 해군력 증강을 노리는 동남아에서 각광받는 무기가 됐다.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 나대용 아미림팩 훈련에 참가, 하와이 근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1990년대부터 스웨덴제 중고 잠수함 4척을 운영하던 싱가포르는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제작한 218급 잠수함 4척을 202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태국도 중국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업 그룹이 제작한 위안급 잠수함 1척을 2023년까지 인도받을 계획이다. 방글라데시도 중국에서 민급 잠수함 2척을 도입했으며 파키스탄도 8척의 위안급 잠수함을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1981년 독일 하데베에서 제작한 209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한 인도네시아는 기존 잠수함을 정비하면서 신형 잠수함 12척을 2020년대 중반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기존의 잠수함 전력으로는 주변국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사정을 간파한 대우조선해양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209급 잠수함의 국내 생산형인 장보고급 8척을 건조했지만
2000년 선원 1급 잠수함 건조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면서 물량이 감소하자 잠수함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성능 개량을 진행했다.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적 신뢰성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04년 카크라, 2009년 난갈라함에 대한 대규모 현대화 계약이 체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체를 절단하고 장비를 분해 및 정비하는 한편 전투 체계와 레이더, 위험을 줄이는 전설기동의 일종인 기체 수직 급상승은 조종사의 몸의 중력의 8배 이상의 힘을 가한다. 중력 가속도를 견디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기절하거나 실핏줄이 터져 신체 곳곳이 멍이 든 것처럼 퍼렇게 변한다. 100m 이상을 수직으로 치솟은 F-22는 공중에서 수직 자세로 정지한 뒤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졌다가 곧바로 수평 자세로 전환해 고속으로 회전 기동을 했다. 지상 가까이서 비행을 하면서 기체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기체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후버 피치 비행과 공중에서 수평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기동하는 페달턴 비행을 선보일 때는 행사장 곳곳에서 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F-22는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속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기동하다가도 저속의 코브라 기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시범 비행을 마친 F-22 조종사 댄 디켄슨 소령은 F-22가 서울 ADX에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는 전 세계에 걸쳐 187대밖에 운용하지 않는 미국 최고의 전투기라고 소개했다. F-22는 19일을 제외하고 매일 20분간 한 차례씩 행사기간 시범 비행을 펼치면서 이번 서울 ADX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공군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F-35A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그 실물이 공개됐다. F-35A 조종사 브라이언 힐리 중령은 우리는 한국 F-35A 조종사들을 루크 기지에서 교육한 뒤 전략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영공 수행 작전 능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